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제가 그 파일을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서 그 전에 한번 성독하는데 당궁에 성독하는 그 부분 중에 다행히 그 PDF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한번 당궁 중에 재미있는 걸 두 편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 처음 보시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낯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맹자를 봤던 거라고는 굉장히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배운 걸 가지고 떠듬떠듬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럴 시간이 여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거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다 나와 있어요. 참 요즘에는 정말 구글이 활용만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여줍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뭐 한문에서부터 한문도 여러분 얼마나 방대합니까? 거기에도 웬만한 것은 유명한 글들은 다 번역되어 나 있다는 거. 특히 경서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일부 뭐 문집 같은 것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 거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해석은 충분히 되는데 먼저 우리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본다는 뜻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준비를 뭐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저도 읽은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침진. 우리가 여기서 오가 뭔지는 모르고 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오가 뭐지? 성씨 오 또는 오나라, 성진시, 그리고 나라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 침자가 있잖아요. 침략하다. 아, 이것은 오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춘추 마지막에 벌어졌던 춘추 시대의 마지막 그 연대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산은 우리가 제사 지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참은 사람을 죽일 때 참살하다 그러죠. 요 참살. 지금도 쓰죠. 참살하다. 그러면은 요 사와 여를 참살했다. 오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과 이 여가 뭔지 뭐냐 이거죠. 여가. 이게 어려워요. 여는 여기서 환자를 말해요. 일종의 납병 환자를 예전에 여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그 문둥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이 글들을 보면은 납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한의학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병을 찾아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종기에 관한 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글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피부병 질환자, 종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든가 문둥병 환자를 참살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요. 침략군이 언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위안시키는 거, 땅을 뺏고 사람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살은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군사들이 오나라가 이때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나라 군사들이 돌아갔다. 여기는 환으로 읽어도 되고 선으로 읽어도 돼요. 오나라가 완전히 오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해서 침략해 갔을 때 그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진 않아요. 그게 그 전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격. 이것도 지금 쓰는 말이죠.
군사들이 돌아가서 이제 진나라에서 돌아와서 그 경계를 벗어날 때 이런 소리예요. 경계를 벗어날 즈음에 이런 소리죠. 국경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진나라, 요거는 대제로 읽지 말고 요 대는 태자로 읽어요 보통. 태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진나라의 그 국무총리에 해당, 재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높은 벼슬이죠. 이 사람 진나라 태제의 직책을 맡았던 희가. 그러니까 희는 사람 이름이죠. 우리가 맹자에서도 이런 글을 보죠. 종종 진나라 태제의 벼슬을 맡은 희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죠. 이 오나라 군사에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물러가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또 조약을 맺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방문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부차. 여러분 부차 아시죠? 옛날에 그 오나라의 그 함녀의 아들, 부차. 5월 동주에 나오는 그 부차예요. 그 와생상담에서 나오는 부차인데 나중에 월나라 구천한테 그 함녀의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월나라 구천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오나라로 돼가지고 3년 동안 아주 그냥 뭐 엄청난 그 망신과 핍박을 주고, 그때 이제 오자서가 월나라 왕 구천을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부차는 못 죽였어요. 그건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왕을, 자, 오나라 임금 부차가 월나라 구천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서 자기 마부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우리가 월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 복중의 뱃속에 큰 암적인 존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끊임없이 간언했지만 부차는 왜냐면 약간 허세에 쩔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차 패권을 쥐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임금을 죽이게 되면 다른 나라 제후들이 자기들하고 싸움을 벌일 때 결사항전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차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죽인 것도 있고 자기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월나라 구천이 월나라로 복귀한 다음에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참고 견뎌내면서 오나라의 감시망을 피해서 힘을 기르잖아요. 그래서 부차가 전쟁 해가지고 해러 나간 틈에, 군단을 몰고 나간 틈에 오나라를 공격해가지고 3년 동안 부차를 포위한 상태에서 결국 부차가 자살하잖아요. 이거 유명한 뭐 역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자, 부차가,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는 없죠. 이 부차가 뭐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글을 보면은, 자, 여기가 이르다 말하다. 부차가 누구한테 일러 말하기를,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자, 이 행인이란 게 또 뭐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행인이랑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를 담당한 사람들을 행인이라 그래요. 외국의 사진, 다른 나라 제후국으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을, 이게 그 직책이에요. 행인이라고.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외교부장, 외교부장 의에게 요거 사람 이름, 직책을 쓰고 이름을 말하는 거죠. 부차가 행인 의에게 일러 말하기를 시부, 이 사람 누구죠? 태제예요. 이 사람은 다원이다. 말을 많이 한다 이 소리죠. 근데 말을 많이 한다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은, 태제의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니 어찌 일찍이
요거 하불이라고 하는 건 하불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이것도 배웠죠. 예, 고문에 있어서 어찌 뭐뭐뭐 하지 않겠는가. 어찌 일찍이 자문을 구하지 않겠는가 이 소리죠. 왜?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예. 대체로 여러분 행인들은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니 어찌 일찍이 자문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사필유명. 군사를 동원하는 데 이 소리예요. 이 사도 군사에는 이런 소리죠. 근데 여기서도 그 사를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의미 속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총각이라는 말, 처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군사를 동원했다,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것은 무슨 싸움, 무슨 싸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춘추에 대체로 옛날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는 반드시 어떠한 명분이라든가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이웃나라라든가 뭐 자기 나라 누군가가 반드시 이 병사를 이번 전투를 칭하는데 이번 전투에 대해서 칭하는데 도대체 위지하오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재희가 말하기를 진나라 태재가 옛날에 침하고 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맹자에서도 배웠죠. 엄격하면 침과 벌은 또 다 다른 거죠. 의미가. 그러나 우리는 그냥 침략하다 이렇게 그냥 이웃 나라를 침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제사 지내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요 말도 여러분 맹자에 나왔죠. 이모를 불액이모. 이모는 노약자, 요즘에 말하면 노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약자를 획이라고 하는 건 포로로 삼지 않았다 이런 뜻이지만 이 획도 어떻게 보면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약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싸움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오나라가 이제 진나라를 침략해서 오늘 이 싸움에 있어서는 열을 죽였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요거는 하나만 예를 들은 거죠. 이렇게 전부 다 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오나라 부차가 모두 나쁜 짓을 범한 거죠. 요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으니 살려지 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살려지 사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이 싸움은 살려지 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오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신살이 뻗친 거죠. 학살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차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땅을 돌려주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시 보내준다면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재가 말하기를 임금께서 상대방이니까 존호를 붙인 거죠. 임금께서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처음 대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폐읍 아니 왜 패라고 하는 건 피폐하다 이런 소리예요. 피폐하다 이런 무너진다 이런 뜻이죠. 폐읍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신하들한테 과군 또는 이렇게 불곡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선하지 못한 이렇게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이럴 때 폐읍이라고 하는 거, 폐읍. 저희 나라의 잘못을 군왕께서 토벌하시고 성토하시고 이런 소리죠. 또 불쌍히 여겨서 애긍하게 긍이 사지하시니 긍이 사지하시니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니 사여 오늘날의 이 싸움이 사여 요 여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 싸움이 이런 소리 오늘날의 이 전쟁이 어떠한 명분이 없겠습니까? 이런 뜻이요. 좋은 이름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글은 끝났어요. 요거는 다음 글에 다음 그 좋은 글인데 요것도 맞아. 왜 요거 하냐면은 이거 얼마 전에 맹자에서 나왔던 글이에요. 안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한 파트가 끝난 거고 요거는 새로운 글인데 제가 그 당궁을 배울 때 저희 선생님한테 보니까 좋은 글만 선생님이 추려 놓으셨어요. 그건 옛날서부터 이 당궁이라고 하는 글은 고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독서가 아니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외우지는 못해서 암송은 완전 했어도 한 수십 번을 읽었어요. 자, 안정이라는 사람이 선거상했다. 우리가 이거 배웠죠? 잘했다. 선하다가 아니어서 잘했다. 부모님 거상을 잘 치루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처음 돌아가셨을 때 시사에 여기는 토가 황항원 여유의 불도가며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황항원 여유의 불도가며 이건 글 공부 조금 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는 반드시 이렇게 관용구처럼 이렇게 아는 글이에요. 여러나 여러분들은 처음에 글을 접할 때는 황황 이렇게 두 글자를 반복하면 형용사를 했죠. 안절부절한 거예요. 안절부절. 뭔가 이렇게 사람이 넋이 나가서 마치 이거에 대한 형용에 마치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구하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황황. 황황의 여유의 불도. 이게 맹자 주자가 그 집주에 썼습니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도 암송도 해본 사람이 쉽게 글을 외울 수가 있어요. 안 외워져요. 처음에 한두 번 봐서는 안 외워집니다. 글이. 그러니까 저도 다 그냥 젊었을 때 외워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하지 처음 글을 외우면 잘 못 외워요. 이제는. 자, 빈이라고 하는 것은 빈소를 차린 거예요. 이거는 바로 돌아가신 경우고 우리가 이제 시신을 모시잖아요. 그죠? 그 빈소를 차렸을 때는 망망언. 무엇인가 따르고 싶은데 미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형용이죠. 망망이라는 건. 무엇인가 따르려고 하는데 부모를 따르려는데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용인 거죠. 이미 장사를 땅에 묻혀서는 개연 여유 불급하니 식하더라. 개연이라고 하는 한숨 쉰다. 탄식하다. 그래서 그 돌아오지 못함에 그 한숨을 쉬었더라.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이 거상을 치르는 거에서 누가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글이 여러분 이게 명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들이 굉장히 명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글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졸했다 그랬죠. 죽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죽었다. 근데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아직 장사를 지내진 않은 상황이었다. 그때 평공이 진나라 우리가 나중에 진나라 임금이에요. 여기 공자가 있잖아요. 그죠? 공자가 붙으면은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 조리라고 하는 건 느낌으로 맞췄다 이런 소리죠. 임금이나 뭐 이런 사람은 흥이나 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잖아. 사나 졸자 이렇게 써야 돼. 지도자 졸콘을
또는 몰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미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 평공이 그때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광이라는 사람 집주에서도 맹자가 자주 거론했죠. 사광은 소경인데 음악을 담당한 요즘의 말로 하면 악장이죠. 진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담당했던 벼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때 사광과 이조가 모시고 있었다. 평공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평공을 그때 술을 마시는데 평공은 술을 마시는데 사광과 이조가 옆에서 평공을 모시고 있었는데 자 종을 쳤다. 종을 쳤다는 거예요. 종소리가 이제 들린 거죠. 종소리가 들렸다. 고정이라는 것은 쇠를 술 먹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연주했겠죠.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했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두개라는 사람이 두개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왔다. 왜래? 그러니까 두개가 우리가 사람 이름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종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래라는 거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다가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두개가. 안재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침입입니다. 임금님의 침상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개가 그 침상에 들어가서 역계이승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작하여왈 술잔을 따라서 말하기를. 여기서도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명사죠. 술잔이니까 여기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술을 따르는 행위. 그러니까 술잔 속에는 술을 따르는 행위, 술을 마시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작하야 말하기를 광하, 여기 사광이죠. 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광하 이런 소리. 광하 음사하라, 이것을 마셔라. 술잔을 따랐잖아요. 앞에서. 임금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광하, 이 술잔을 마셔라. 이 술을 마셔라. 또 따라서, 또 술잔을 따라서 말하기를 좋아. 여기도 이조죠. 좋아. 이것을 마셔라. 이 술을 마셔라. 그리고 또 따라서 술잔을 또 하나 따랐다는 거죠. 또 그리고 당에 올라가서 당상 위에서 북면자하야. 임금을 보는 것을 북면이라 그래요. 임금은 남면이라는 말을 쓰죠. 남쪽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신하는 또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금을 바라보고 앉아서 마셨다. 두개가 마신 거죠. 그리고 계단에서 내려왔다. 요 강은 아까 계단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내려와서 추이출. 빠른 걸음으로 벗어났다 이런 소리죠. 추이출. 자, 여러분 우리가 노노에서 공자의 어떤 사생활을 하는데 일화 같은 거 많이 보였죠. 임금한테 나갈 때는 물러날 때는 바쁜 걸음으로 해죠. 거드름 피면서 뒷짐지고 천천히 어그적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거만한 행동이죠. 임금이 계시니까 여러분 종종종 걸음으로 빨리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에서도 우리가 논어에서 배운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임금이 평공이 불러서 오게 했다. 불러서 아무개야 불러서 오게 해서 말하기를 괴야. 이게 이제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간 상태예요. 평공이 무엇인가를 느꼈던 거예요. 저 친구가 저 행동이 저거 뭐지?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불러서 자기한테 오게 한 거죠. 괴야. 여기선 토가 야 괴야 부른 거니까 이름을 부른 괴야. 낭자에 지난 날 이런 소리죠. 이심. 요거는 평공이죠. 내 마음이 죄송합니다.
너희죠. 너가, 자네가, 이것은 괴를 말해요. 자네의 마음이 무엇인가 의도, 자네의 의도가 이런 소리죠. 무엇인가 혹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려고 한 것 같았다 이런 소리예요. 예. 자네의 어떤 그 행위에 담겨진 뜻이 나한테 무엇인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이유로 그때는 자네와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죠. 시로 부려 이어 마음에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이고 저 친구가 나한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참고 있었다는 거죠. 자네가 사광한테 술을 먹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거죠. 예, 그랬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원래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자묘 불악이니. 이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지 간지 있죠? 자묘에 해당되는 날에는 이런 소리예요. 자묘의 날에는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왜 안 하냐면은 이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가 죽은 날이에요. 주가 아무리 포악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금은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린지 준지 주가 죽은 날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때 지도자가 여기는 지도자가 죽은 상이었잖아요. 지도자가 그 시신이 당에 있으니 이 날이 알고 보면은 자묘에 저는 이 대의는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못 잘. 자묘가 된 것이 큽니다. 근데 사광은 태사의 직분이었는데 태사의 직분으로서 이런 소리예요. 사야 태사야 언을 불이조하니 이럴 때는 하니 조라고 하는 것은 충언하지 아니하니 가르쳐 드리지 아니하니 이런 소리예요. 자기가 태사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어느 날에 연주해서는 안 되는 거를 근데 여러분 사광은 굉장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물을 범한 거예요. 임금한테 말을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음조 자 자네가 이조한테 술을 먹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조는 임금의 서신이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수행 비서관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코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죠. 그것은 이름 일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한번 술을 마시고 물을 마시거나 한번 밥을 먹는 거 요렇게 하찮은 일을 위해 하는 데에 있어서 모두 임금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준다 이런 소리예요. 위 이름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군의 잘못 요즘 질병이 아니에요. 인군의 잘못을 잊어버리니 술을 마셨잖아요.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의 이 질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허물을 잊어버렸다. 이 잠깐 사이에 한 번 마시고 한 번 먹는 데에 인군의 잘못을 간언을 해야 되고 아이고 오늘은 왕이여 오늘은 음악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까닭으로 술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네가 술을 마신 거는 또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물은 거죠. 괴라고 하는 두 개죠. 제부다. 요즘 말하면 이제 요리를 담당한 요리장이죠. 제부로서 도비를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 글씨 있으면 도비 그러니까 칼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이것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인데 조리장은 칼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소리죠. 감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방이라는 게. 이 방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 예, 맹자에 나왔던 글이에요. 주자가 이 방. 이거는 예방하다, 이런 예방하다. 어떠한 허물을 예방하다, 이런 뜻이죠. 지방, 예방하는 것을 알게 한다. 감히 지방에 임금이 허물을 범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참여를 했으니,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자기는 월권을 행위를 했잖아요. 자기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참여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지방이라는 거예요. 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 방 같은 것도 여러분, 얘기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공이 가로되 과인 또한 허물이 있다. 평공은 비교적 훌륭한 군주였어요. 평공은. 과인 또한 허물이 있다. 술을 따라서 과인에게 술잔을 주어라. 달라 소리야. 술잔을 따라서 과인에게도 술을 마시게 해라. 술 따라라 소리죠. 두 개가 술잔을 씻어서 요거는 여러분 발음이 지자예요. 요거는 양지. 술잔을 올렸다. 그래서 평공이 옆에 있는 시자한테 일러 말하기를 여아사라도, 여라고 하면 만약 내가 죽더라도, 여아사라도 반드시 이 술잔을 없애지 말라. 없애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미 필연하고 나서 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사라든가 이렇게 술잔을 올리는 경우, 필연하는 데 있어서 이에 양지하니 이 술잔을 술잔을 올리니 이것을 두거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 술잔 이름을 두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짧은 글인데 초보자들이 이거를 보고 이 정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주석 거기에 딸린 글을 보고 해가지고 한 70% 80%나 이해했을까. 그리고 자꾸만 훗날 이제 많은 글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의원에서 파일을 작성하지 못해서 맹자를 작성하지 못해서 이제 궁색하지만 옛날에 한번 성독한 부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